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형 스마트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김대웅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는 법적 근거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의 개념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본론에서는 평생교육의 대내의 환경과 이에 따른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중점 추진 사업의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에서는 평생교육의 대전환의 필요성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근본 코로나 사태와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었을 시기의 유사점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마무리로는 평생교육 대전환의 방향성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평생교육의 정의입니다. 자, 평생교육이란 정규 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이는 성인 기초문의 문자 획득, 학력 보완, 직업 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 참여 교육으로 그 영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31조 제5항, 교육기본법 제3조, 평생교육법 제19조 제1항을 들 수 있으며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의 설립과 운영을 의무화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직접 관련된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 1호에 의한 개념입니다. 첫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하의 교육활동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모든 교육이 평생교육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이 비록 정규 학교교육 외의 교육이라도 자연 발생적이거나 우연적인 것들은 일단 평생교육의 범죄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생교육은 어떤 동기나 목적을 전제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실시된다는 것을 밝혀 평생교육은 단순히 모든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고 밝힘으로써 국가사회에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모든 교육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평생교육은 비록 학교교육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정규 학교교육에 의한 학위 또는 학력 취득을 제외하고 비정규적인 과정을 통한 학점이나 학력 취득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점 은행제에 의한 학점 취득 과정은 평생교육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성인 문자 획득, 직업 능력 향상, 인문교육, 문화예술, 시민 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규정하여 평생교육 개념에는 6개의 하위 영역별 범주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체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6대 영역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육진분류 체계는 평생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일 뿐 아니라 평생교육 정책 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본론에서는 평생교육의 환경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내의 환경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평생학습의 트렌드를 보면 유네스코 평생교육론과 OECD의 순환교육으로 성격이 양분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학교 중심 교육체계에서 벗어난 공교육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같으나 유네스코 평생교육론은 평생교육의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삶의 여유와 지적 풍요를 제공한다면 OECD의 정책적 방법은 순환교육을 강조하며 실천을 위한 정책적 방법에 중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사회 대비와 사회 변화에 따른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국가의 큰 책임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관련 기관의 사회적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7기 이용섭 지방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시정 목표인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을 위한 지역 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경영평가 우수 공공기관의 기반을 구축하여 왔으며 150만 광주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모멘텀 발굴의 필요성 역시 동반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2020년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중점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 광주형 평생학습 실전, 시민 맞춤 생애 재설계 지원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서 광주시민대학과 평생학습형 일자리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시민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광주시민대학의 경우 광주정신과 시민의식 함양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성장이 함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프로그램의 발굴과 지원을 하고 있고 일자리 학습은 광주 시민들이 학습을 통하여 그 결과로 창업 또는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하여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시민인식교육은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대응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인식 확산에 크게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표는 앞서 말한 세 개의 카테고리에 구분되어 18개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는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자, 두 번째, 코로나19 이후 국내 현황에 따른 평생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초유 감염병 사태로 경제, 사회구조 전반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는 우리를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였고 새롭게 나타난 기준과 일상이 우리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양극화, 심화라는 부정적 현상도 나타났지만 온라인 비대면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었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경각심 증감에 따라 그린 경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존의 효율성, 경제 중심의 양적 성장이 가져온 부작용을 체감한 탓에 안정성, 지속 가능성, 회복 탄력성의 포용 성장으로 전환이 일어났고 고용 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요구 역시 자연스레 증대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교사 중심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중심 교육에서 학습자 주도로 지식을 구성하고 창출하는 형태로 정상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비대면 수업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교육에 더욱 빠른 속도로 접목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진흥원은 이러한 시대적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여 디지털, 그린, 휴먼 니드를 사업에 접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흥원에서 추진한 뉴딜 영역들 사업들 중 일부는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가져온 언택트라는 환경에 대한 뒤늦은 대처가 아닌 프로액티브, 선제적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진흥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고 시민인식 확산과 교육의 디지털을 위한 LMS 구축, 온라인 학습 플랫폼 리뉴얼 등 다양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 접근하기에 다소 낯선 VR과 해커톤,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등 새로운 도전과 시도도 있었습니다. 반면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먼저 관주도형이 아닌 시민 참여형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학습자 주도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게 이후에 평생교육 사업들 역시 시민들이 주도가 되어 스스로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지역 문제나 시정정책과 연관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즉 기후위기, 탄소제로, 에너지 전환부터 분공항 이전, 시도통합과 같은 이슈까지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진흥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청, 자치구와 역할 범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지역 내 각종 민간 평생교육기관 및 마을과의 연계가 부족하는 점도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대전환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시사점입니다. 첫째로 코로나 사태로 미리 예측해본 4차 산업혁명 완성기가 가져다줄 미래 사회에 대한 유사점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디지털 강국입니다. 18세기 증기 개발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과 1800년대 전기로 이루어진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은 자주권을 잃은 상태였거나 전쟁으로 인하여 자발적 경제성장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950년 6.25 이후 대한민국은 3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90년대 후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IT 강국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는 또 한 번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처음 꺼낸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전 세계 경제와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물리세계, 디지털세계, 그리고 생물세계가 융합되어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새로운 산업시대를 말하는데 IoT, 로보틱스,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현재 및 미래를 의미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각 분야의 산업들이 융합되어 디지털과 접목이 될 것이고 궁극으로는 완벽한 인공지능 세상을 만들어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완벽한 인공지능, 즉 싱귤러리티라고 그러죠.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구글의 기술이사 레이먼드 커즈와일의 다수의 과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완벽한 인공지능의 세상은 근본 코로나로 인한 국가나 지역의 경제활동에 막대양을 미쳤듯 우리의 삶을 바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 대전환의 방향성입니다. 평생교육 대전환의 시점에서 앞으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결국 사회의 결속과 연대의 필요성이라고 봅니다. 즉 사회 전반이 구조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역시 중지를 모으고 협업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흥원 역시 코로나에 대응하여 위기를 협업으로 극복하고자 유관기관들과 타개 방안을 모색하였고 신규 기획 사업들을 다양하게 시도하였습니다. 기관 간 단순한 MOU 체결이 아닌 그 기관의 설립 목적과 특수성을 이끌어내 양 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였고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후속 사업으로 연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진흥원에서 특히 온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한 블렌디드 방식을 통해 VR, 드론 축구,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지털 뉴딜 사업부터 장애인 스포츠, 감염관리 서포터스,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교육이 끝난 이후 양성된 인재들은 다양한 곳에 파견되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이후에도 각각의 기관들이 가진 장점들을 최대한 결합하고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다방면의 시민 인재를 양성하는 데 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학습자 중심의 모델을 계속적으로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관주도 방식이 아닌 시민 상향식 방식의 사업을 확대하면서 시민과 민간 평생교육기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평생교육의 주체는 결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진흥원에서는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시민 평생학습 마을 모델을 더욱 확대하여 광주 전반의 평생학습 생태계를 바꿔나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 연구에 있어서도 올해 처음 실시한 50+ 당사자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이나 민간 평생교육기관이 연구 주체로 참여하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시민 참여형 연구를 적극 펼쳐 지역 평생교육의 정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한 시사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법률, 환경 등 모든 제도의 상호 유기적 연관을 살펴보면 어떤 방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하며 인간의 삶에 혜택을 주고 만들어갈 수 있는지 평생학습을 통하여 학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야 하는데, 첫째, 평생학습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하는 혁신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네스코의 평생교육론과 OECD의 정책적 방법을 융합하여 국가나 지역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야 되고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위기가 가져다 준 것은 과학, 환경 등 인간이 만든 제도와 문명 그리고 그 산물이 곧 경제와 연결된다는 것이며, 이는 교육의 변화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AI와 일자리 중심의 정책은 평균 수명이 늘고 있어 미래에 대한 이모작은 누구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류에 부합하는 평생경제교육의 도입은 육진분류 한 축인 직업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평생교육의 목적을 갖는 정책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육 대상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평생교육의 범위를 제도권 교육의 여집합, 즉 주로 학교학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한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의 개발 등을 통해서 공교육 영역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평생교육 영역에서 다룸으로써 연속성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폴 랑그랑은 1965년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계속교육 개념으로 평생교육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이제는 역으로 이 범위를 제도권으로까지 다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네르바 스쿨의 등장 전후로 이미 제도권 교육과 제도권 밖의 교육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였고, 제도권 교육의 영역에서도 평생교육을 투입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트렌드를 파악하여 교육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국정 및 시정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시너지가 더욱 극대화되어 창출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판 뉴딜과 광주형 뉴딜도 물론 여기에 포함됩니다. 앞서 진행한 릴레이트 강에서 지스트 김준하 교수가 언급한 대로 코로나와 같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며 이것이 곧 뉴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되어가기 위해서는 광주 시민 모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광주광역시가 경제 1번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